시작합니다. 오늘은 비에 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쭈꾸배입니다. 아까 좀 전에 영상 보셨죠? 그게 딱 냉간 타이밍이에요. 소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냉간 뭐 한 30초? 뭐 그 정도 돌리면은 RPM이 다시 떨어집니다. 한 2000까지 올라갔다가 1500 밑으로 떨어지죠.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 급하게 출발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거는 사실 어제 퇴근할 때도 찍었었는데 이 각도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패들 시프트를 찍기 위해서 찍었는데 잘못 잡았어요, 위치를. 그래서 지금 다시 찍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저는 자주 사용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신차 길들이기, 뭐 신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냥 길들이기 할 때 엔진 오일 갈기 전에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는 저 RPM 위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엔진 오일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일 갈기 전까지는 이제 고 RPM 쪽으로. 출근길이 항상 이렇게 막힙니다. 저희 투싼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다른 자동차 오토 미션들도 비슷하겠지만 히스테리 구간들이 약 꽤 400m 있어서 시속 50km 쓸데없이 구간입니다. 고RPM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했었고요. 제 차는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고요. 하이브리드 중점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피곤합니다. 금요일이네요. 자고 싶다. 아, 졸려. 그냥 뭐 저랑 뭐 출근길 같이 드라이브 한다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다시 출근하기 싫다, 그러면은 보지 마세요. 출근하는 거 봐서 뭐 해요. 기본적으로 손이 여기 가 있어요. 저는 핸들 파지할 때 보통 여기 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잡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작도 하고 이렇게 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쪽에 위치하는 겁니다. 원래 예전에 이제 패들 시프트 사용 안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아무 데나 갔었는데 이제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손이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아이고, 저 오토바이 확 긁기만 해. 그냥 혼나 그냥. 와, 이제 저 같은 경우 반여동입니다. 이 동네가 이 밑으로는 뭐 저쪽은 뭐 재성동, 저쪽 재성동인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여기 지금 아직 10년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살던 동네만 합니다. 지금은 반여동에 살고 있어가지고 반여동 얘기만 하네요. 네, 반여동
보통 관련된 사진을 올리면은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보시고 오랜만에 반여동 한번 느껴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원동 IC를 바로 올라타요. 오늘은 과연 정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어디가 비어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옆에 보조석에 앉아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저도 그냥 생각날 때마다 얘기할 테니까, 운전을 해야 되니까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남자니까요. 2개 이상 시키면은 부하가 걸립니다. 약 300m 앞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아, 그리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했는데, 와우, 오늘은 솔로몬 여기가 차밭이에요. 차밭. 와우, 오늘은 아주 깔끔합니다. 지금 8시 7분이고 40분이면은 도착을 하겠네요. 나이스. 예스. 이래야지, 그죠? 시원하게. 아직은 전기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속 이거 80km 패드시프트를 이동식 별로 사용을 안 하고 단속 있습니다. 구간입니다. 지금 한 4단 올라갔는데, 이따가 이제 좀 얘네들이 좀 달리기 시작하면서 저도 같이 패드시프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아직은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항상 그러잖아요. IC 같은 경우에는 차들 끼어드는 그쪽 라인만 마켓이 조금만 지나도 좀 달립니다. 라인로 갈게요. 야, 어우, 촬영하는지 모르고 욕할 뻔했어요. 욕하지 마요. 날씨가 비온뒤라 좋습니다. 아,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어제 했는데, 이게 여기가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이제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HDA가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집니다. 다시 한번 켜볼게요. 되네? 이러면 곤란하지. 아직도 진동 소리는 나고요. 되네. 다행이네.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CC 프로 해놓고 일단 다시 끄겠습니다. 달립니다. 달리고 있죠. 자, 올라갔어요. RPM 바뀌었습니다. 지금 5단으로 바뀔 테니까 지금 여기서 5단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떨어졌죠. 70 이상이 되면 5단이 유지가 됩니다. 평지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평지니까 그래도 잘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보통 2100에서 200, 2200 올라가기 전에 5단으로 바뀌어요. 평지에서는, 히스테리가 없는 구간에서는 자동으로도 잘 바뀝니다. 6단 같은 경우에는 2000rpm 근처만 가도, 2000rpm을 살짝만 넘어도 바로 6단으로 넘어가요. 초반에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2500까지도 막 가는 경우도 있고. 굳이? 왜? 그래서 패드시프트로 좀 변속 타이밍을 빠르게 해주는 거죠. 1단에서 2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발을 아예 처음부터 2단으로 출발할 수도 있어요. 이게 탭 누르는 거를 너무 어려워 안 하셔도 되는 게,
마이너 스텝은 좀 지양하십시오. 잘못 눌렀다가 RPM 급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RPM 상승 때문에 제가 엔진 브레이크 관련 예전에 설명했을 때도 될 수 있으면 페달 위주로 하고 급할 때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사실 저기 RPM 게이지를 보면은 레드존이라고 있어요.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 밑에 RPM 정도, 지금 이 게이지 상으로는 6000까지가 노멀이에요. 6500부터는 지금 레드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까지는 상용 범위라는 뜻이에요. 이 차가 이 안에서는 RPM이 왔다 갔다 해도 차에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이제 모르시고 마이너 스텝을 여러 번 따다다닥 누르면은 6단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뭐 2단으로 떨어진다든지 뭐 3단까지 뭐 해도 아마 RPM이 레드존으로 넘어가 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엔진 브레이크는 정말 잘 연습해 보고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고,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엔진 브레이크 잘 쓰면은 정말 좋죠. 정말 좋아요. 내연기관에서 말이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지 회생제동으로 해서 배터리 충전을 합니다. 근데 엔진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타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배터리 충전을 잘 못 시키면은 저희는 재미가 없거든요, 하이브리드는. 그리고 이렇게 차 주변에 차들이 많은 경우에 엔진 브레이크 남발하면은 사고 유발됩니다. 페달 브레이크는, 풋 브레이크는 밟으면은 뒤에 미등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잖아요. 엔진 브레이크는 미등이 브레이크 등이 없어요. 가다가 차 속도만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네, 뒤에 바짝 쫓아오던 드립을 하던 차들은 가다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아예 사고날 건덕지조차 만들지 말아야죠. 아예 처음부터 차들을 바짝 뒤에 붙어서 쫓아서 아주 그냥 드립을 하는 습관, 그거 별로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드리블은 앞차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차를 드리블을 하는 겁니다. 왜 앞차를 드리블을 해요? 뒷차가 저한테 맞춰주도록 제가 유도를 해서 뒷차를 드리블을 해야죠. 어떻게 드리블을 하느냐? 브레이킹으로 드리블을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했을 때 한 번에 쫙 끝까지 잡지 말고 브레이크는 끊어서 밟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왜 여기서 막히지? 응? 사고 났나? 헤이. 그리고 제가 앞에서 쓸 타이밍인데 미리 한번 브레이크를 살짝 좀 밟아서 속도를 줄여주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끊어서 밟으면서 마지막 브레이킹 지점까지 도달하면은 뒷차도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바짝 붙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뭐 무서워서 바짝 안 붙는다는 게 아니라 앞에 브레이크를 밟는 무슨 상황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앞차 드리블 하지 마세요. 뒷차 드리블 할 생각을 하세요. 예스. 여기 이렇게 안 막히는데, 이렇게 막히진 않는데 사고 난 것 같지는 않고 흐름이 있는 거 보니까 사고는 아닌데, 어차피 저는 지금 오늘은 고속도로로 안 가고 국도로 갈 거니까 자, 여기서 차선 유지 보조 장치는 끄겠습니다. 저게 켜져 있으면은 계속 징징 하는 모터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어느 순간 그렇더라고요. 사고는 왜 이렇게 막혀? 이
비켜줄게 예스 바이바이. 자 이제 저는 전용도로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회전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회전 구간이 아니라 급커브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SUV이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좀 큰 데서는 쏠림이 있잖아요. 이게 스트랩바를 착용을 하면은, 장착을 시키면은 많이 잡히나. 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악셀을 밟아서 치고 나오는 게 더 코너링 하시는데 더 좋아요. 차가 더 잘 빠져나옵니다. 속도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코너를 하면 더 코너 각이 좁아져요. 아 이게 무슨 설명인지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혹시나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뭐 그쪽 코너링 관련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자, 이제 시내 진입했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금정구입니다. 예. 맨날 다녀도 몰라. 방금 그랬죠. 이거 방향지시등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올려서 사용하거나 끝까지 올려서 사용하거나 2단계로 사용을 하잖아요. 1단계로 사용할 때 내가 홀드하고 있는 그 시간만큼만 깜빡이가 깜빡 거립니다. 그리고 놔두면은 다시 꺼져요. 그냥 아예. 그거 아니고 그냥 살짝 한번 툭 건들면은 자기가 설정한 만큼 뭐 5번이든 7번이든 그렇게 깜빡거리다가 말잖아요. 지금같이 한번 살짝 톡 하면은 저는 5번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5번 하고 맙니다. 방금 저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방금 거기서는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점선인 구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만 차선이 보이는 도로 상황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지. 방금 같이 이렇게 뭐 교차로 같은 데서 그 안에서 차선이 없는데 이거 차선 변경을 하면은 그거 앞에 경찰이 삐삐 컴온 하면 가야 돼요.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계실까봐 친절하게 봉사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예. 옆에 포터가 친절 봉사라고 써 있습니다. 쓰레기차인가요? 자, 탭합니다. 자, 탭 했어요. 또 탭. 5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갈 수 있을까요? 2000 조금 넘어서 다시 또 탭을 딱 누르고 이거를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탭 어떻게 하지? 운전하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네. 나 이거밖에 안 돼? 실망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자, 이게 출발은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지금 뒤로 간다 2단으로 세팅해놓고 2단으로 출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눈길 같은 데나 이렇게 빠졌을 때 몽덩이 같은 데 바퀴 헛도는 경우에 2단으로 세팅해놓고 출발하면은 좀 빠지기 편하거든요. 지금 RPM이 2000이 넘었는데 3단까지 2단으로 올리고 2단에서 3단으로 올릴 때는 RPM이 1700? 그 정도의 탭을 눌러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1.5하고 2 그 사이에 눌러도 바뀌어요. 그때 바꿔주는 게 좀 좋죠. 그냥 2000 RPM 가까이 갔을 때 그 기어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저단에서 2단, 3단 같은 경우에는 4단은 2000 RPM 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아예 자체가
왜 저단에서 2000rpm 다 됐을 때 바꿔주는 게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노킹이 생깁니다. 이 노킹이라고 하는 게 낙낙 지금 할게요. 이게 기아가 변속이 되면서 다 이제 기어가 올라가면서 기아가 맞물릴 때 노킹이 차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차가 덜컹거린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RPM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그렇게 바꾸면은 노킹이 없거든요. 민감하신 분들은 기어 바뀔 때 차가 그 미세한 그 변동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무던한 사람들은 기아 바뀌었나? 뭐 약 400m 나는 관심 없는데 정보 수직 구간입니다. 그러신 분들도 노킹이 생기면은 차가 꿍물렁 덜컹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노킹으로 차가 길들어 버리면은 차가 꿀렁차가 될 수도 있어요. 손이 아파. 다쳤거든요, 제가 여기 다쳤어요. 지금은 아물었는데 아직 살짝 칼로 잘못해서 칼로 콕 이렇게 찔렀다가 제가 뺐어요. 많이 아파. 병원에서는 상처 이렇게 안 다치는데 그젠가 다쳤는데. 탭. 자, RPM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정도에서 탭. 보통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 저는 앞에 차들이 이제 가다서다 하다 보니까는 3단 이상으로 4단까지 올릴 그 타이밍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2단 바꿔주고 다시 또 3단 바꿔주려고 누르고 있습니다. 시속 50km 그러면은 바로 다시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100이 넘었어요? 아직 안 바뀌어요. 눌러봐요. 4단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면서 얘가 이제 전기로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바뀌거든요. 서행하세요. 오토 개입을 시켜서 주행을 해주기 때문에 기어 단수만 올려주고 패들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자동으로 다시 변환시켜 주셔서 모터를 개입시키는 겁니다. 배터리 없으면은 지가 알아서 모터 개입 안 시켜요. 그냥 계속 엔진 돌리고 하니까 그런 이제 습관을 한번 들이셔라. 하이브리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솔린이나 디젤 차 같은 경우라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엔진은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조금만 있으면은 저희가 아실 분들은 부산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노포동으로 가는 길이고 노포 삼거리 올라서 양산으로 넘어가는데 그쪽이 계속 언덕길이에요. 계속 언덕길이에요. 제가 예전에 야매 수동 사용법 해가지고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야매로 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게 자동으로 출발합니다. 뭐 얘기를 하려다가 말어. 그러니까 패들 시프트로 기어를 변속시키면은 악셀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다시 한 6초 정도 있으면은 자동으로 넘어가 버려요. 계속 수동 유지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시동 꺼지지 말라고, 혹시라도 시동이 꺼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넘겨주는 것 같아요. 보통 이 변속 타이밍이 6초 안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잠깐. 이게 연장 킷이 있으면은 잘 보였을 텐데 이 악셀링이 지금 계속 유지가 안 되니까 계속 3단으로 계속 3단으로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3단으로 제가 악셀링을 유지를 이렇게 변동을 주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악셀이 지금 계속 한 6초 정도 발표했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수동을 고정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정을 시키느냐? 탭을 6초 안에 해주는 겁니다. 악셀은 계속 밟고 올라가고 있어요. 패드 시프트를 기어를 바꿨어요. 그럼 수동으로 전환이 되죠.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악셀을 밟고 있으면은 6초가 지나면 다시 뒤로 바뀌면서 히스테리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얘가 판단을 하면은 기어를 지가 알아 다운 시켜버립니다. 4단이나 5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인데 얘가 마음대로 4단으로 똑 떨어뜨려요. 3단으로 떨어뜨리든지. 그러면은 RPM을 거의 3000 그 정도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굳이 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 얘는 어쩔 수 없죠. 기계니까. 이제 그거를 인간인 제가 컨트롤 해주는 거죠. 6초 정도면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탭을 계속 툭툭 해주는 겁니다. 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2, 3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툭툭 건드려주는 것도 그냥 리듬적으로 그냥 툭툭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유지가 돼요. 이 기아가 이제 출발하니까 자 집중 2단으로 출발하지 않을게요. 그냥 1단으로 출발을 해서 엔진 들어가고 변속 다시 3단 코너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바뀌죠. 그런데 여기는 히스테리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3단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서 2000rpm을 넘기고 제가 보고 탭을 여기는 히스테리 구간이 아니니까는 자기가 그래도 바꿨어요. 4단까지는 바꿔줬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방향에 볼게요. 2000rpm이 와 있고 보통은 여기서 5단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안 바꿔요. 안 바꾸죠.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냥 탭을 눌러주면은 5단으로 바뀝니다. 5단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돼. 또 다시 자기가 4단으로 떨어뜨리죠. 히스테리 구간입니다 이게. 근데 다시 눌러줘요. 왜 바뀌어요. 다시 5단으로 넘어갔어요. 2000rpm 밑으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제 평지에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이제 전기로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또 좀 이따 언덕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제가 야매를 어떻게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탭을 해서 바뀌기 전에 또 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제가 탭을 했을 때 6초로 세팅을 되고 다시 지금 4단이에요. 다시 5단 왜 평지니까 거의 좀 낮으니까 5단으로 떨어뜨렸어요. 또 4단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먼저 탭을 해서 5단으로 유지합니다. 6초가 되기 전에 한 번 더 탭을 해서 다시 6초로 리셋을 시켜놓는 겁니다. 다시 또 한 번 눌러서 다시 또 6초. 얘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야매로 수동 기어가 되는 거죠. 탭 방금 분명히 안 눌렀으면 4단으로 떨어졌어요. 탭 이러면은 탭 지금 1600 1700 1600 그 사이에서 언덕길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내리막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시 눌러줘서 뒤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볼게요. 엔진 브레이크를 지금 아까 5단이었어요 4단으로 떨어뜨렸어요. 자 떨어지죠. 다시 또 3단으로 자 3000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리막 같은 경우에서는 풋브레이크 그러니까 페달이랑 같이 병행해서 쓰셔야지 엔진 브레이크만으로는 절대 그거 못합니다. RPM 컨트롤 못해요.
까딱 잘못했다가 그냥 뭐 엔진 브레이크가 만병의 통치 약이라고 잘못 사용하시다가 RPM 급상승하는 레드존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실 아까 같이 저렇게 뭐 3,000, 4,000, 5,000까지 뭐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 그거 뭐 RPM이 갑자기 급상승해서 무슨 저기 엔진에 무슨 무리가 가는 거 아니냐. 레드존 밑으로는 안전하게끔 허용이 되게끔 설계를 해서 만들어진 게 자동차입니다. 예, 뭐 갑자기 기어 단수를 밑으로 떨어뜨려서 RPM이 좀 올라갔다고 해서 차가 망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왼쪽 설명하면 커브에 주의하세요. 단수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선풍기. 그렇죠.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놨을 때 1단, 2단, 3단 올릴 때 이거 단수 변경할 때 뭐 그런 거 신경 쓰세요? 이 모터가 망가지겠다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허용 범위 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선풍기 3단으로 틀고 있다가 바람이 좀 세 하고 1단으로 딱 눌렀을 때 뭐 망가지나요? 안 그래요. 아니 뭐 대놓고 계속 이렇게 막 피아노 치듯이 누르면은 망가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만 되는 상황에서는 사용을 하세요. 근데 방금같이 뭐 산길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만으로는 절대 속도 못 줄이고 RPM 못 떨어뜨립니다. 풋브레이크랑 같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평지 같은 데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먼저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엔진 브레이크가 되는 거구나. 지금 50 정도까지 올려놓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눌러볼게요. 안 눌러도 되는데 누르는 거예요. 하이브리드인데 자 다운 했습니다. 3 자 2500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려볼까요? 이게 RPM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살짝 내리막이라서 RPM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평지 같은 경우에는 RPM이 좀 빠르게 떨어지면서 차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여기서 2단으로 떨어뜨리면은 차는 살짝 벌컹 거리면서 쓰죠. 속도가 좀 줄어들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주변 차들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차가 한번 가다가 헉헉 하면서 이렇게 멈추거든요.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불도 안 들어왔는데 차는 속도가 줄어들어. 그럼 어떡해? 갖다 박는 거죠. 그냥 조심합시다. 안전운전. 400m 앞 시속 4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여기가 원래 이 도로가 아닌데 여기 아파트 이렇게 생기면서 이 도로를 달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가 뭐 40, 50 이렇게 달리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원래 저기가 70도로였는데 자, 그래서 이게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 팁을 또 살짝 팁 하나 드릴까요? 메모. 보통 저렇게 뭐 40이라든지 50이라든지 뭐 80, 뭐 100 그렇게 돼 있는 카메라 구간, 저 위에 달려 있는 카메라로 찍히는 경우에 뭐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보통 80이면은 앞자리가 8인 상태의 속도에서는 찍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거기까지는 선처를 해준다, 허용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80도로면은 89km까지는 절대 안 찍힙니다. 보통 이게 세팅을 11km 정도까지는 괜찮게 찍히지 않게 세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제 지자체마다 다르게 뭐 3km, 5km까지도 봐주는 동네들도 있고. 근데 가장 그냥 정확한 거는 저기 40도로다. 내 앞에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은 49km까지는
단속이 안 걸려요. 그리고 현장에서 총으로 쏴서 검사하는 단속하는 경찰이 있어도 그 정도 속도는 그냥 넘어가 줍니다. 원래 단속 경찰이 와서 직접 총을 쏘면서 할 때는 사실 경찰 마음이거든요. 뭐 1, 2km만 올라갔어도 오버했다 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경찰 마음이거든.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80도로인데 내가 85km로 갔어요. 사진 찍히면 어떡하죠? 벌금 나오면 어떡하죠? Don't worry baby, 안 나옵니다. 자, 앞으로 지금 한 3, 4km 정도는 거의 이제 계속 전기로만 갈 거예요. 제가 이제 배터리 칸 차 있는 것도 몇시죠? 한 3칸 차 있거든요. 거의 한 칸을 이제 거의 사용을 하게 될 건데, 도로 자체가 이제 그래요. 이제 시내는 아니죠. 양산 시내죠. 맞습니다. 시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이라서 엔진이 그렇게 많이 개입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하이브리드의 장점이죠. 엔진이 많이 개입이 안 되다 보니까 후열도 자연스럽게 시켜주는 거죠. 아주 좋아요. 지금 여러분은, 아니죠, 당신은 저의 출근길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일하러 갈래요? 벌써 퇴근하고 싶다. 잘 살펴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지턱을 타니까 또 살짝 팁 하나 들어갑니다. 방지턱이나 요철 구간이라고 하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차가 그러니까 덜컹덜컹 하는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간을 지나지는 않는 게 차에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뭐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해 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주행을 하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 혹시라도 방지턱이 나타났어. 브레이크를 푹 밟으면서 넘어가지 말고 방지턱 올라가기 전에 차 속도를 다 떨어뜨리세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너무 그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차 속도를 줄여서 그 요철 구간을 지나갈 때는 브레이크를 풀고 그 관성으로 탁 타고 올라가게끔, 브레이크 패드에 디스크에 브레이크 패드가 밀착된 상태에서 차가 덜컹거리지 않게끔 하라는 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도. 뭐 아님 말고요. 일단은 브레이크가 딱 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 덜컹거리면은 캘리퍼에 영향을 줘서 그러나,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영향이 갈까봐 그러는 건가. 탭 2단 올려. 왜 RPM이 올라가는 소리가 쑥 귀에 들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습관되면은 소리만 들어도 자동으로 그냥 탭이 됩니다. 여기서 4단으로 바꿔주고 4단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6초가 지나서 다시 뒤로 자동으로 넘어가면은 3단으로 뚱 떨어지는, 그 정도. 이렇게 밟았는데 3단으로 그냥 떨어지잖아. 그냥 이럴 땐 뒤로 다시 바꿔줘요. 그러면 전기로 떨어지니까. Yes. 이제 저기 앞에 가면 또 이제 방지턱이 몇 개 나오는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지턱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저건 낮은 방지턱이잖아요.
차가 별로 덜컹거리지 않는다. 막 이런 데서 먼저 앞에서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여주고 탄성으로 딱 타고 올라가요. 과속 방지턱이 아니면은 있습니다. 악셀을 밟아서 넘어가 주든지. 여기서는 속도를 하고 타고 넘어가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저기 방지턱이나 요철 구간은 넘어가지 않는 게 차에 좋을 겁니다. 정확하게 메카닉 쪽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미리 밟고 속도 줄여주고 풀어주고 다시 살짝 밟고 풀어주고 밟고 풀어주고 넘어가서 스톱. 저기 반사경으로 차들이 오는지를 좀 보고요. 차가 계속 오죠. 이렇게 놔두면은 계속 얘네들 계속 갑니다. 슬금슬금.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나 갈 거다라고 신호를 한번 탕 줘요. 그러면 이제 멈추죠. 그러면 그때 바뀝니다. 여긴 신호가 없으니까 머리 들이미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조심하게 살살 사고 안 나게 하세요.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자, 여기는 제가 3단으로만 치고 올라가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언덕입니다. 아직은 전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발 컨트롤을 해서 30km 정도 속도로 유지하면서 여기 다 주파할 수 있어요. 지금 차가 없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 기어는 3단으로 바뀌었고 차가 잠깐 아까 기어 변속되는 그 느낌이 있었고요. 3단으로 2단 넘어가 버렸어요. 자, 3단으로 아까 2단으로 넘어갔던 거죠. 여기서 봐요. 2단으로 넘어가 버리죠. 제가 탭을 빨리 안 해줘서 3단으로 탭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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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다시 자동으로 바꿔주고 내리막으로 진입합니다. 이게 막 갑자기 막 바뀌니까 말이 잘 전달이 되려나 모르겠네. 영상이라도 잘 보여야 될 텐데 이게 RPM이라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신 분은 그 감은 잡으셨겠죠? 아무튼 이게 뭐 야매로 패들 시프트 수동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거기 도착하면 25km, 26km 못되는 거리인데 연비도 비싸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뭐 프라이버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타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일단은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출근길 따라오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럼 이만 바이바이. 휘리릭.